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또 오랜만에 영재현에 관한 이야기로 소식을 갖다 전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발표가 났잖아요. 서울만. 근데 저희 재원생들 정말 열심히 잘해줘서 또 대박 소식을 또 전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자,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 같이 공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재현TV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안내 드리고자 그 첫 번째로 바로 궁금한 점을 설명해 줌이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찐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이렇게 좀 적나라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게끔 허락을 맡았습니다. 자, 일단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갈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어느 곳에 우리 지원할 수 있고, 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는데, 우리 이땡땡, 우리 부모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2024년 2월 15일자에 상담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충청도에 있는 당진시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니라고 하셔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영재교육원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준비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공감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땡땡 서영이 부모님 일단은 우리 부모님께서 좀 힘 좀 내시라고 이 글을 또 보시고 또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충청남도의 당진시 주변의 영재교육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들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제 듣고 정보를 아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GD, 바로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이 GD라고 치시면 바로 이렇게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 당진시에 어떤 영재교육원이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열린 홈페이지 윗배너에 기관에 들어가시면요. 영재교육기관 알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알림이에서 내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이 지역들을 선정한 다음에 당진시 학년을 맞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4까지 검색한 결과로는 검색 결과 0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검색 결과가 0인 이유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곳이 바로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해당 지역의 맞춤을 설정하기 위해서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보살 영재교육원의 공주교육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고요. 근데 당진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송악중학교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주교육대학교와 공주대학교는 이제 말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당진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분야는 수학과 과학,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진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에 대한 것을 2023학년도 모집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끔 되어지면 초등학교 4학년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이 부분은 현재 학년들이고요. 이제 내가 다녀야 될 학년들이 그 위의 학년들이기 때문에 모집 학년을 검사를 하시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다니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실 때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되느냐?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죠?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와 영재성 검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초등학교 5, 6학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 내용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재성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만약에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들의 문제가 나온다면 활동 내용에 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문제화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코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블록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스크래치나 파이썬에 대한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해본 친구들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교과상으로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 좀 관대하시면 유튜브에 나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코딩화 되어진 자료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정보 코딩 교육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우리가 올라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코딩의 교육에 약간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중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은요. 수화 연산, 규칙성, 그 다음에 생명, 지구의 우주까지, 그 다음에 물질, 운동과 에너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한 분야이죠. 규칙성과 함수에 관계되어진 문제는요. 교육청 영재교육원 시험 준비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질, 그 다음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들도 자주 나오죠. 특히 지구에 관계되어진 문제는요. 최근 이슈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31 교재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으로 준비하시고 싶다? 그러면 과학 뒤집기 기본편이나 아니면 과학 뒤집기 조금 수준 높게 완성편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의 자료들을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수학 뒤집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많은 권수보다도 제가 지금 활동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에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관련 책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책으로 우리가 한번 가볍게 공부하고요. 읽어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1031과 또 다른 기타 사고력 교재에서 영재원 준비하기 위한 문제들을 점검해서 풀어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우리가 영재원을 다닐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과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현재이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수학과 과학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준비를 할 때는요, 여기서 함수부와 그다음에 확률, 통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이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학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문제 난이도나 이 베이스 자체를 중학교 1학년까지에 대한 베이스까지는 높여줄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대비집들에 대한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집들 딱 한 것만 풀어보지 마시고요. 이게 어려운 것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영재교육원 시험 문제 중에서는 제가 직접 출간했던 봉투 모의고사에 대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학 분야 문제가 저는 제일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풀고 나면 어려운 문제 한번 풀고 싶을 때 봉투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주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자, 다 보내고 싶죠. 사실 우리가 영재교육원에 대한 흐름을 갖다 이야기할 때 무조건 1순위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순위가 교육청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주교대 영재교육원은요. 23년도 3월 기준으로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분야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네, 수학, 과학 각각 15명씩 선발을 갖다 하는데요. 네, 실제 이 공주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과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느냐? 일단 공주교대 영재교육원은요, 당진시에 있는 친구가 지원 불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 공주교대가 네,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진시에 살아서는 네, 갈 수가 없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네,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친구들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니는 거기 때문에 공주교대를 지원할 게 아니라요. 네,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집 시기가 3월인 반면 네, 공주대학교는 네, 그 전년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6학년 때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네, 공주교대 영재교육원을 지원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보시다. 이게 정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좀 더 열린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1단계 심사에 대한 부분은 교사 관찰 추천서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자소서에 대한 이 부분의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2단계 심사에서는 심층 면접형 상황 중심의 관찰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의 상황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천대학교에 있는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상황 중심 관찰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이해를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 우리가 영재교육원에 준해서 풀어야 되는 MMI 면접 스타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 심층,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에서 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평가를 물어볼 수 있는 네, 평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성과 인성 면접에 대한 이 부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만큼 사실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가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뭔가 발표를 잘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태도에서 자신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2단계 심사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분들을 그동안 보아오신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준비하실 때 만약에 잘 모르시면 저희 영재원 TV에 올라와 있는 면접 그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자녀분들하고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면접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자료들을 보고 실제 도움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면접에 대한 부분들 또 올해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그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보시고 그냥 끝내고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들께서 찾아보시면서 좀 내용적인 부분들을 본인들께서 가리셔가지고 네,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셔도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심사에 대한 결과 합산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바로 공주교대 영재교육원이다. 자, 근데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은요 좀 복잡해요. 여기는 또 현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6학년에 입학할 현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인데요. 이 지원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3월이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원하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5학년 때 세종시에 살고 있던 친구가 만약에 여기 공주대학교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6학년 때 네, 바로 공주교대로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근데 공주대학교 영재원은 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의 그 선발을 각각 16명씩 하는데요. 일단은 영재교육원 수료를 갖다가 한 부분, 왜? 초등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 예정자이거나 수료자 10명, 네, 그 다음에 전형 2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우리가 잠재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을 네, 3명, 그 다음에 사회통합 네,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3명 이렇게 해서 전체 16명씩을 우리 선발하게 됩니다. 수학 16명, 과학 16명, 네, 소프트웨어 16명. 자, 근데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당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서영이가 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23년 10월부터 우리가 딱 전형료 납부 기준일로 20일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제출하는 서류 날짜로 착각하지 마시고 전형료 납부 기준일에 대한 이 부분으로 모집 시기를 판단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공주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여기 충청남도에서는 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 서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사 서류에 대한 준비 서류 중에서 지원서 하죠. 교사 추천서 들어가죠. 생활기록부까지 들어가요. 생활기록부는 내 아이의 전체적인 그 활동 내용이나 교사에 대한 어떤 세특과 행특에 대한 판단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생활기록부 2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까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수료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부를 제출을 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형 1단계에 우리가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원 수료 예정증명서랑 또는 수료증명서가 필요한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 수집 동의서까지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준비 서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사실 이 단계에서 이제 1단계 준비 서류 합격 공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2단계에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근데 2단계는 전공 신청 면접이 100%입니다. 그래서 질문지가 배부되고 나서 답변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 장소에서 실제 한 15분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작성되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층 면접의 단계로 5분, 그다음에 우리가 상황 제시형 문제로 5분 해서 전체 면접이 10분이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바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도 유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한 사례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세이를 갖다가 쓰는 느낌으로 해서 본인이 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면접 진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면접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보를 갖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영재원 TV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중에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스타일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에 대한 성적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합산한 성적 순으로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영재 학급은 송악중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 없는 질문에 대한 것들은 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질의응답 댓글로 편안하게 해주시게 되면 제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전화하고 나서 까먹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보시면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다시 리플레이 시켜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유용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픈에 대한 이 부분들만 개방으로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공감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교육이기 때문에 내 자녀만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사실 공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선의의 경쟁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재원 TV 자체 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은 공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보에 대한 공유를 갖다 이렇게 널리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질문 저 기다리도록 할게요. 어머님 화이팅!